보리와 끼리의 심리 토크. 그리고 이게 결혼을 할 때 뭔가 내가 뭐를 어떤 거를 채우고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 위해 뭘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서로 됐을 때 결혼을 해야 조금 더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가성 없이. 그쵸. 이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가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는 거는 결국에 부부가 둘 다 이렇게 조금씩 나를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더 그런 것 같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결혼하기 좋은 사람인지 체크해 보일 수 있는 리스트 뭔가 3개 정도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첫 번째로는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자식은 몇 명을 낳을 건지, 또 앞으로의 뭐 공부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서로 있는지, 그리고 뭐 종교는 서로 어떻게 뭐 할 건지 이런 가치관도 중요하니까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항목을 몇 가지를 정해보고 대화를 서로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토론하는 것 같이 꼭.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제가 주제를 이렇게 몇 개를 뽑아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완전 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도 생각을 해와. 나도 생각을 해올게 해서 만나가지고 진짜 무슨 회의하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저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서로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보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있죠. 자기가 하는 취미들, 뭐 좋아하는 음식들, 뭐 이런 거는 서로 연애하면서 잘 알았겠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시라는 거 되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경험을 해보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연인과의 여행을 가보든 아니면은 뭐 1년에 뭔가의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서 목표를 달성해보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풀고 서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번외로 이제 싸우고 나서 어떻게 관계를 푸는지, 어떻게 그쵸. 싸우는지의 그런 패턴들, 맞아요. 의사소통 방식도 중요해요. 그런 패턴들도 잘 확인을 해보고, 회피형이고 불안형이고 만났을 때 최악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 만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는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싸우고 나서 그 밑바닥을 보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그 밑바닥의 방식이 나와 안 맞으면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이제 결혼을 해서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아라 이거에 대한 건 확실한 게 연애할 때 이거 뭔가 고민이 많이 된다. 이 연애 이 과정에서 이 남자를 사랑하지만 뭔가 이 남자와 이렇게 안 맞고 계속 부딪히고 이런 부분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 타개로 결혼을 하는 그런 거는 하면 더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본능적으로 알긴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결혼해도 괜찮을지,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관계를 못 놓겠는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밑바닥까지 봤다. 그리고 좀 쎄하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맞아요. 밑바닥을 보면 사실 그리고 그러네요. 이렇게 서로 어쨌든 상처가 남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조상이 도왔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그때 한번 쪽팔리고 마는 게 낫다. 창피하고. 그럼 결혼해도 괜찮은 남자인지 고르는 것 중에 중요한 게 그 가족들을 보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를 이렇게 아무리 숨기고 할 수 있지만 가족들을 보고 가족들의 문화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나와 가족을 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뭐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보고 배우고 성 역할에 대한 거를 보고 배우니까, 그리고 여자는 또 어머니의 역할들을 보고 배우니 이렇게 자기가 배우자감으로 삼은 사람을 그 가족들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히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그래도 조금 뭐 남자친구 부모님, 여자친구 부모님 해서 좀 가볍게 만나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그래도 좀 결혼할 때 아니면 데리고 오지 마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셨으니까. 근데 한번 만나보고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런 성품을 본다면은 분명히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성품을 조금은 유추를 해볼 수 있고, 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맞아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옛날에 들었던 건데 되게 공감이 갔던 게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엄마라면 아빠라면 어떨까? 이런 아빠, 이런 엄마가 내가 있다면 어떨까? 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아빠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엄마면 좋을 것 같다 하면은 결혼했을 때 되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빠로서의 모습이 상상이 가고 엄마로서의 모습이 좀 상상이 가는? 너구리 아빠. 정말 푸근하답니다. 네. 네. 마이크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나이대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맞아요. 보니까 20대, 30대 여성 구독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뭐 여러 상황들이 있으시겠죠. 결혼은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선택해서 할 거라면 이런 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좀 찍어봤고, 그래서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냥 뭐 보너스 정도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 수요일 5시에 뵐게요. 그럼 안녕.